아이 하나 잃었다고 내 결혼 생활이 끝나는 건 아니야. 아이는 또 가지면 되지 않겠니? 어머니, 가세요. 진도로 내려가세요. 옆에서 귀찮게 하지 마시고, 저 신경 쓰지 말고 제발 없는 사람 취급하면서 사세요. 저도 어머님 없는 사람 취급할 테니까요. 그냥 그렇게 저희 서로 죽었다고 생각하고 살아요. 나는 뭐 여기 있고 싶어서 있는 줄 알아? 다 너 보살피려고 있는 거 아니니? 너는 내가 우습지. 고마운 줄도 모르고 진도에 내려가서 신경도 쓰지 말고 살라니. 그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자. 나도 인연 끊을란다. 사연을 듣고 난 후 각자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댓글이라도 사연자분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일부 사연은 각색될 수 있고 사연자분의 입장에서 구성될 수 있습니다. 허남숙 여사님은 나이 68배 며느리를 맞이했습니다. 그 며느리는 정말로 누구보다 예쁘고 귀했습니다. 서울에서 나고 자랐다는 그 아이가 허남숙 여사님이 있는 진도까지 머나먼 길을 내려와 인사를 드리러 왔습니다. 처음에는 서울 깍쟁이일 줄 알고 긴장을 많이 했지만 예상과는 다르게 너무나도 복스럽고 귀여운 아이가 찾아왔습니다. 웃으면 눈이 반달처럼 변하는 그 아이가 인사를 하는데 허남숙 여사님은 정말 천사가 내려온 줄 알고 두 눈을 비비기까지 했습니다. 어머님, 잘 지내보아요. 그 아이가 허 여사님을 보자마자 이렇게 말하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뽀얗고 고사리 같은 그 손이 참 귀여워 보였습니다. 허 여사님은 그 손이 너무 예뻐서 이 손에 어떻게 물을 묻히고 살림을 하나 싶어 걱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걱정은 시집살이를 시키겠다는 뜻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귀한 며느리의 손이 자신처럼 투박해질까봐 걱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허남숙 여사님은 아들이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만난 여자라고 하길래 양식장을 운영하는 자신들의 집을 탐탁지 않게 생각하면 어쩌나 고민했습니다.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려면 여간 똑똑한 게 아니고서야 힘들다고 옆집에서 하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며느리는 그런 걱정을 완전히 무색하게 할 정도로 착한 아이였습니다. 어머님, 틈틈이 진도에 내려올 테니 맛있는 거 많이 해주세요. 며느리는 웃으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모습에 허남숙 여사님은 간이고 쓸개고 다 빼다 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싹싹하고 착한 며느리는 생긴 건 서울 사람 깍쟁이 같아도 말하는 것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죽하면 주위 주민들이 서울 계집애는 드세다는데 큰일 난 거 아니냐 며 걱정하다가도 며느리와 대화 몇 마디만 나누면 바뀌곤 했습니다. 서울 사람이라도 다 사기꾼은 아니네 하며 사람 참 잘 들어왔다고 아들을 칭찬했습니다. 처신사 온 날 허남숙 여사님은 부랴부랴 전복도 구워주고 자연산 미역 줄기 따다가 말려 초무침도 해주고 새우도 구워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맛있는 음식들 다 뒷전이고 며느리가 된장찌개를 한 입 먹더니 눈물을 줄줄 흘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허 여사님은 놀라서 물었습니다. 맛이 이상하냐? 뭐가 마음에 안 드냐? 문제 있냐? 그러자 며느리가 대답했습니다. 그게 아니라요. 할머니가 끓여준 된장찌개 맛이 나서요. 며느리는 갑자기 할머니가 보고 싶어서 눈물이 차올랐다고 말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데 돌아가신 허 여사님도 갑자기 어머니 생각이 나서 눈물이 났습니다. 며느리는 할머니께서 치매도 오시고 몸도 안 좋으셔서 지금 요양병원에 계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허 여사님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허 여사님의 집 된장은 일일이 메주를 써서 만든 것이었기에 비슷한 맛이 나기 힘들 텐데 할머니
음식 솜씨가 정말 좋으셨나 보다 했습니다. 그러자 며느리가 배시시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할머니 음식 솜씨가 끝내주긴 했어요. 허 여사님은 혹시 상처일지 모르겠지만 부모님이 돌아가신 것인지 물어보았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벌이 부모님 아래서 어릴 때부터 할머니와 집에 둘이 살았는데 주말마다 부모님이 오셔서 자신을 데리고 갔다고 말했습니다. 일이 워낙 불규칙하게 돌아가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할머니 손에 자랐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말에 자신을 데리고 가기 위해서 부랴부랴 운전해서 할머니 집으로 오는 도중에 교통사고를 당하셨다고 했습니다. 상대방의 졸음운전으로 일어난 갑작스러운 사고라 정말 정신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날 일은 다시 생각해도 기억하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보험금을 어찌저찌 수령하기는 했으나 할머니께서 많이 노쇠하시고 그날 충격으로 몸이 아파지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요양병원에 모시고 싶은 욕심이 있어서 병원비로 죄다 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물쭈물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 정말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 집에 시집을 와도 괜찮을까요? 정말 부족한 저라도 예뻐해 주실 거예요? 허 여사님은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무슨 그런 말을 하냐? 그때 남편이 말했습니다. 아가야, 이 전복 양식장이 죄다 얼만지 아니? 우리 매출이 얼만지는 알고 며느리 하나 못 먹여 살리겠어. 우리가 돈이 없어서 좋은 집안 여식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도 아니다. 사람이 됨됨이가 되고 서로를 보듬고 아낄 줄 알아야지. 그런 건 걱정 마라. 알겠지? 그 말에 며느리가 엉엉 울며 말했습니다. 저도 이렇게 든든한 부모님이 있었으면 좋았을 거예요. 저만 두고 먼저 가신 부모님이 원망스럽고 미워요. 허 여사님은 며느리를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내 부모인데 무슨 걱정이냐? 우리 아들 다 필요 없다고, 딸 하나 들어왔다고 생각할 거니까 걱정 말고 못 부린 응석도 부리고 투정도 부리고 효도도 하거라. 필요한 건 다 사주겠다. 허 여사님은 할머니가 요양병원에 계시니 살아계실 때 혼인신고도 하고 결혼식도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요양병원의 사정을 설명하고 양해를 부탁드렸습니다. 결혼식에 할머니를 꼭 초대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병원 측에서도 양해를 해주셔서 봉사자분이랑 보호사분을 동행해 결혼식에 참석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아무래도 치매를 앓고 계시다 보니 옆에서 케어를 해 주실 분이 필요했습니다. 치매를 앓고 있는 노인네가 평소 같으면 난동을 부릴 법도 했지만 하나뿐인 손녀딸의 결혼식이라는 걸 아시는 건지 할머니는 가만히 눈물을 훔치며 지켜보셨습니다. 보호사분도 봉사자분도 그런 할머니를 보며 같이 눈물을 흘렸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무사히 결혼식을 마치고 아들과 며느리는 신혼여행길에 올랐습니다. 허 여사님은 봉사자분과 보호사분을 모시고 할머니가 무사히 병원으로 돌아가실 수 있게 지켜보았습니다. 허남숙 여사님은 홀로 남을 할머니를 끝까지 걱정하는 며느리의 마음이 예뻐서 신혼여행 중에도 할머님을 매일같이 살펴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남편도 그 마음을 이해해 허 여사님과 함께 요양병원 근처에서 며칠간 지내며 할머님의 상태를 살폈습니다. 무탈하게 신혼여행을 잘 다녀온 며느리는 작은 손으로 여러 가지를 사왔습니다. 영양제 같은 걸 많이 사왔길래 허 여사님은 며느리에게 화장품도 사고 옷도 사 입으라고 은근히 꾸짖었습니다. 그러자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셔서 된장찌개 평생 끓여주세요. 그 말이 얼마나 예쁘던지 허 여사님은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들 부부는 서울에서 일을 하고 생활을 하다 보니 자주 볼 수는 없었지만 간간히 보는 재미가 쏠쏠했습니다. 매번 아들 내외가 온다고 약속을 잡으면 허 여사님은 하루 전날부터
시장을 돌아다니며 장을 보고 요리를 준비했습니다. 허 여사님이 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고 주위에서도 놀라며 말했습니다. 아들네 부부한테 정말 극성이시네요. 허 여사님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며느리가 예뻐서 다 주고 갈 거예요. 동네 주민들은 허 여사님을 복받은 사람이라며 웃었습니다. 그때마다 허 여사님의 어깨가 으쓱해졌습니다. 옆집 민승이네도 그 이야기를 들으며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민승이는 하나뿐인 아들이었지만 이혼 후 고향으로 돌아와 백수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민승이 엄마는 항상 아들이 서울에서 고생하다 이제 막 쉬러 내려온 것이라고 말했지만 허 여사님의 눈에는 그저 집에서 게임이나 하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어느 날 민승이네 엄마는 허 여사님에게 말했습니다. 그래봐야 며느리는 한철이야. 내 며느리도 알랑방구 끼고 살랑살랑거리다가 결국 바람나서 이혼했어. 너네도 똑같이 될 거야. 허 여사님은 어이가 없어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민승이 간수나 잘해. 언제까지 백수로 지낼 건데? 민승이네 엄마는 성질이 났는지 서울 가시나가 어쩌고 저쩌고 계속 구시렁거렸습니다. 허 여사님은 참을 수 없어 싸움을 벌였고 예상치 못하게 얼굴에 생채기가 났습니다. 남편은 하필 애들 오기 전날 싸워서 얼굴이 이게 뭐냐며 속상해했습니다. 하지만 볼에 가볍게 난 생채기와 달리 민승이네 얼굴에는 시퍼런 멍이 들어 허 여사님은 자신이 이긴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며느리가 허 여사님의 얼굴을 보고 놀라 물었습니다. 어머니, 얼굴이 왜 이래요? 허 여사님은 별거 아니라며 옆집 민승이네 엄마와 싸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집 엄마가 이혼했다고 나한테 화풀이를 했어. 성격이 원래 고약해서 남 잘 되는 꼴 못 봐. 며느리는 씩씩거리며 말했습니다. 우리 고운 어머님 얼굴이 이게 뭐예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서울로 가기로 했던 애들은 일부러 허 여사님과 동네 한 바퀴 산책을 돌았습니다. 동네 사람들 다 보란 듯이 며느리는 허 여사님과 길거리에서 수다도 떨고 밭일도 하고 전복 따러 간 남편에게 새참도 전했습니다. 민승이네 보라고 일부러 그런 것이었습니다. 민승이네 엄마는 참지 못하고 한마디 더 했습니다. 저 집에서 뭔 콩고물을 얻어먹고 싶어서 알랑방귀를 끼냐? 그러자 며느리가 딱 잘라 말했습니다. 아줌마, 세상을 그렇게 삐딱하게만 보지 마세요. 우리 어머님이 저한테 잘해주셔서 저도 잘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당신 며느리한테 잘해주셨으면 그쪽 며느리가 바람나서 도망갔겠어요? 민승이네 엄마는 얼굴이 새빨개져서 난리를 쳤습니다. 허 여사님은 참을 수 없어 민승이 엄마에게 쌍욕을 섞어가며 맞섰습니다. 야, 이 육실할려나 어디 우리 귀한 며느리한테 욕질이야? 그 말에 며느리도 놀라서 허 여사님을 쳐다봤고 민승이 엄마는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민승이 엄마에게 한마디씩 했습니다. 그 성격 안 죽이면 민승이가 새 장가 가겠냐고요. 그 뒤로는 민승이 엄마가 먼저 시비를 거는 일이 없었습니다. 행복한 시간도 잠시 몇 개월이 흐른 뒤 며느리를 금이야 오기야 키워주신 할머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남편과 허 여사님은 양식장을 제쳐두고 서울 장례식장에서 3일 밤을 새우고 장지까지 함께 했습니다. 허 여사님의 품에서 엉엉 우는 며느리를 보니 허 여사님의 속이 시리고 아팠습니다. 어머님, 제가 전생에 죄를 많이 지었나 봐요. 제 가족들은 모두 일찍 떠나네요. 할머니한테도 더 잘해드렸어야 했는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아요. 허 여사님은 며느리를 위로했습니다. 허남숙 여사님은 며느리가 울며 말도 제대로 못하는 채로 자기 가족들이 하나둘 떠난다고, 어머님 아버님은 자기와 오래오래 살자고 말하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짠했습니다. 허 여사님은 며느리를 붙잡고 울면서 말했습니다. 그런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100살까지 건강하게 생일 케이크에 촛불 불면서 살겠다고 약속할게.
진도로 내려온 후에도 며느리 걱정에 밤잠을 못 이루는 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일주일만 집에서 혼자 지낼 수 있겠냐고 묻고 며느리 보양식을 해주고 오고 싶다고 했습니다. 허 여사님은 전복도 싸고 미역도 싸고 동네를 돌아다니며 약재도 골라 사서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버스를 타고 4시간을 달려 신혼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으니 퇴근한 며느리가 깜짝 놀랐습니다. 오신다고 말씀이라도 하셨으면 터미널에 마중이라도 나갔을 텐데 왜 그냥 오셨어요? 아니야. 일도 바쁜데 뭘 데리러 오라고 하겠니? 혼자 잘 왔으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며느리는 허 여사님이 들고 온 짐을 보며 속상해했습니다. 이 무거운 걸 들고 그 멀리서 어떻게 오셨어요? 문이나 열어줘. 싱싱한 거 많이 들고 와서 빨리 손질해야 돼. 허 여사님은 며느리에게 평생 몸보신을 시켜주겠다며 사내 진미를 준비하고 자신이 만든 된장도 듬뿍 가져갔습니다. 며느리가 된장찌개를 먹고 할머니를 그리워했던 게 생각나서 허 여사님은 며느리에게 끓이는 방법을 알려주기로 했습니다. 이거 끓이는 방법 알려줄게. 그대로 따라하기만 하면 그 맛이 날 거야. 우리 집 된장은 내가 기가 막히게 담가서 그냥 물만 넣고 끓여도 맛있어. 며느리는 또 울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없었으면 저 너무 외롭고 힘들었을 거예요. 감사해요. 허 여사님은 며느리가 눈이 퉁퉁 부을까봐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만 좀 울어. 이렇게 울다가 탈진할 것 같아서 무섭다. 허 여사님은 며느리를 웃기려고 말했습니다. 우리 남편이 그러는데 우리 며느님 살 5kg 찌우기 전에는 집으로 돌아올 생각 말래. 며느리는 배시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저 5kg 살찌면요. 옷새로 다 사야 해요. 니네 시아버지한테 사달라고 하면 바로 다 사줄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며느리는 허 여사님에게 물었습니다. 며칠이나 지내다가 가실 거예요? 오래오래 있으세요. 일주일 정도 생각하고 왔다. 저는 너무 좋아요. 일주일 내내 된장찌개만 먹어도 행복할 것 같아요. 허 여사님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무슨 할 줄 아는 음식이 된장찌개뿐이겠니? 일주일 내내 기대해. 내일은 삼계탕에 전복 넣어서 푹 끓여줄 거고 수요일에는 사골국 끓여줄 거야. 며느리는 고생하지 말라고 자신은 아무거나 줘도 잘 먹는다며 서울 구경을 하라고 했습니다. 허 여사님은 서울이 복잡해서 혼자 다니기 힘들 것 같다고 하니 며느리는 아쉬워했습니다. 미리 알았으면 휴가 내고 서울 구경시켜 드릴 걸 그랬어요. 며느리의 기특한 마음에 허 여사님은 더 잘해주고 싶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열심히 밥을 해주고 토요일에 버스를 타러 터미널에 갔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진도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했지만 허 여사님은 멀어서 집에 가서 쉬라고 했습니다. 우리 엄마가 혼자 그 먼 거리를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 불편해요. 어머님도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며느리의 고집을 꺾을 수 없어 아들 내외의 차를 타고 진도로 내려갔습니다. 진도에 도착하니 남편과 아들은 술 한잔하고 하루 자고 일요일에 올라간다고 했습니다. 일요일 아침에 해장국을 끓여주고 이제 서울로 올라가라고 하니 며느리가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냐? 일주일 동안 밥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용돈 드리는 거예요. 아가, 됐어. 내가 뭐 용돈 받으려고 밥 해준 거 아니다. 마음만 받을게. 제 마음이에요. 제발 받아주세요. 그때 남편이 말했습니다. 거참, 애들 바쁘다는데 빨리 받아. 허 여사님은 며느리의 진심을 느끼며 봉투를 받았습니다. 허남숙 여사님은 모지 이기는 척 며느리가 준 봉투를 받아들고 액수를 확인하니 무려 50만 원이나 넣어두었음을 알았습니다. 허 여사님은 애들도 애 낳고 살려면 돈을 많이 모아야 할 텐데 애들 보내고 바깥 장반에게 이야기를 하니 남편은 며느리 계좌로 100만 원을 넣어주라고 했습니다. 좋은 생각이라 싶어 며느리 계좌로 100만 원을 보냈습니다.
요즘은 바로바로 알림이 와서 며느리는 금세 전화를 걸어 소리쳤습니다. 어머님, 이 돈 뭐예요? 무슨 돈을 100만 원이나 넣으셨어요? 차비다. 허 여사님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도 내 마음대로 할라니까 그 돈 너 다 써라. 생긴 건 깍쟁이 같아도 마음이 고운 며느리는 고맙다고 하며 훌쩍였습니다. 그렇게 1년의 시간이 훌쩍 흘렀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은 여전히 깨를 볶으며 살았고 허 여사님 부부도 아들 내외를 보며 행복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은 꼭 진도에 내려와 얼굴 도장을 찍는 아들 부부를 보며 허 여사님은 자식 농사가 성공했다고 느꼈습니다. 남편의 전복 양식장은 거래처가 늘면서 일손이 부족해져 옆집 민승이를 불러다 일을 시켰습니다. 민승이네 엄마와는 싸운 이후로 사이가 서먹서먹했지만 아들 일 시켜준다고 하니 고맙다고 했습니다. 허 여사님은 이웃에게 미리미리 잘하면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며느리는 일주일에 2~3번씩 전화를 걸어 수다를 떨며 안부를 전했고 허 여사님은 그런 며느리와 통화하는 시간이 가장 기다려졌습니다. 어느 날 상기된 목소리로 전화가 온 며느리는 급하게 전할 이야기가 있다며 주말에 찾아오겠다고 했습니다. 허 여사님은 무슨 일인가 싶어 주말까지 잠도 못 자고 며느리를 기다렸습니다. 며느리는 도착하자마자 말했습니다. 어머님, 아주 좋은 소식이에요. 며느리가 임신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아직 7주 차라 심장 소리밖에 못 들었지만 심장이 엄청 빨리 뛴다고 했습니다. 어머님, 너무너무 보고 싶었어요. 진도까지 왜 내려왔냐며 우리가 서울로 가면 된다고 하자 며느리는 하루빨리 소식을 전하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입덧은 없니? 다른 건 모르겠고 어머님이 끓여준 해물 뚝배기가 너무 먹고 싶었어요. 허 여사님은 새우와 전복, 동죽을 듬뿍 넣어 된장 육수를 내어 해물 뚝배기를 끓여주며 서울로 보냈습니다. 며느리는 허 여사님에게 너무 행복하다고 말했습니다. 뱃속에 동철 씨 피가 섞인 새 생명이 있다는 사실이 죽을 만큼 좋아요. 그 뒤로 며느리는 임신 기간 내내 진도를 자주 찾아왔습니다. 허 여사님과 함께 작은 텃밭에서 방울토마토도 따고 고추를 따며 유기농이 최고라며 웃기도 했습니다. 남편이 소 잡는 날이면 장터에서 좋은 소고기를 사와서 함께 구워 먹기도 했습니다. 남편과 아들이 소주 한잔 할 때면 며느리는 입맛을 다시며 무알코올 맥주를 마셨습니다. 애 낳으면 나랑 실컷 마셔보자. 어머님, 술 못 드시잖아요. 출산할 때까지 내가 술 배워두겠다고 호언장담할게. 진도에 올 때마다 뭘 그렇게 사오는지 허 여사님은 며느리에게 빈손으로 오라고 해도 말을 듣지 않아 행복하면서도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행복하면 불행이 찾아오는 법이라 하지 않습니까? 허 여사님의 가족에게도 그런 일이 찾아왔습니다. 며느리는 임신 막달까지 육아휴직을 미루며 회사를 다녔습니다. 오랜 시간 앉아서 일만 하니 배가 불러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점점 몸이 뭉치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임신 7개월 차에는 다리가 많이 붓고 배 뭉침이 심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에서 앉았다 일어서는 순간 머리가 핑 돌았습니다. 살도 적당히 잘 찌고 몸 관리를 잘하고 있었지만 병원에서는 아이가 조금 작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막달에 아이들이 쑥쑥 큰다고 해서 별 걱정 없이 지내던 중 며느리는 회사에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문제는 쓰러지면서 의자에 배를 부딪혀 아이가 충격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갑자기 자궁이 심하게 수축하면서 양수가 터져버린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허남숙 여사님은 바치를 하고 있었고 남편은 양식장에 있다가 연락을 받고 바로 서울로 달려갔습니다. 회사에서 일어난 일이라 사람들은
급히 119를 불렀으나 신속한 처치가 이루어지지 못해 조산을 하게 되었고 응급처치도 늦어 아이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병원에 이송되었을 때 이미 아이는 숨을 쉬지 않고 있었습니다. 허 여사님 부부는 몇 시간 만에 겨우 서울에 도착해 병원에 입원해 있는 며느리를 보았습니다. 며느리는 눈물 한 방울도 흘리지 않은 채 멍하니 허 여사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님, 아기가 없대요. 허 여사님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며느리는 배를 만지며 말했습니다. 이 뱃속에 3개월은 더 버텨줬어야 할 우리 아이가 이제는 없대요. 며느리의 처절함이 뼈속 깊이 새겨지는 듯 했습니다. 눈물도 많던 며느리가 울지도 않으니 허 여사님의 속이 썩어 문드러졌습니다. 허 여사님은 오히려 며느리를 껴안으며 엉엉 울었습니다. 아가야, 괜찮다. 내 몸만 건강하면 그걸로 된 거야. 그러나 며느리는 고개를 절레절레 젓더니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 가족들은 전부 죄다 죽어나가요. 제가 도대체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런 시련이 오는 걸까요? 저는 무서워요. 이러다가 어머님도, 아버님도, 남편도 다 잃어버릴까 봐요. 허 여사님은 며느리의 두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애는 또 가지면 된다. 아이는 다시 찾아올 거야. 너무 상심하지 마라. 나는 평생 여기 있을 거야. 내가 우리 며느리 지켜줄게. 며느리는 며칠 동안 말을 잃은 사람처럼 지내며 입도 떼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 아들은 회사에 출근해야 했고 남편은 전복 양식장을 돌봐야 했기에 허 여사님이 며느리 곁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며느리는 허 여사님과 함께 서울집에 돌아가서도 말을 하지 않고 밥도 먹지 않으며 무기력하게 지냈습니다. 너무나도 기력이 없어서 허 여사님이 쓱 밀면 툭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하루 종일 소파에 앉아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거나 이제는 튀어나오지 않은 배를 어루만지기도 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그럴 수 있지 하고 넘겼고 2주일째엔 허 여사님이 눈물을 흘리며 며느리를 위로했습니다. 3주째에는 허 여사님이 억지로 며느리를 밖으로 끌고 나가 바깥 공기를 쐬자고 했지만 며느리는 시체처럼 가만히 있었습니다. 한 달째에는 허 여사님도 많이 지쳐갔습니다. 며느리의 마음이 회복될 때까지 기다려야 했지만 허 여사님은 참지 못하고 며느리에게 화를 내고 말았습니다. 아이 하나 잃었다고 내 결혼 생활이 끝나는 건 아니야. 아이는 또 가지면 되지 않겠니? 그러자 며느리가 갑자기 허 여사님을 째려보며 소리쳤습니다. 며느리의 그 모습에 허 여사님은 덜컥 겁이 났습니다. 어머니, 가세요. 진도로 내려가세요. 옆에서 귀찮게 하지 마시고 저 신경 쓰지 말고 제발 없는 사람 취급하면서 사세요. 저도 어머님 없는 사람 취급할 테니까요. 그냥 그렇게 저희 서로 죽었다고 생각하고 살아요. 허 여사님의 감정도 북받쳐 올라 며느리에게 시비를 걸고 말았습니다. 나는 뭐 여기 있고 싶어서 있는 줄 알아? 다 너 보살피려고 있는 거 아니니? 너는 내가 우습지? 고마운 줄도 모르고 진도에 내려가서 신경도 쓰지 말고 살라니. 그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자. 나도 인연 끊을란다. 격해진 감정은 주워 담기에는 너무 흘러넘쳤습니다. 허 여사님이 소리를 지르며 함께 이죽거리자 그제야 며느리가 참았던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한 달 동안 울지도 않고 꾹 참았던 며느리가 눈물을 펑펑 쏟았습니다. 아직 제 마음속에는 죽은 우리 아이가 생생하게 그려져요. 그런데 아이를 잃은 어미한테 어떻게 애를 더 낳으면 된다고 말할 수 있으세요? 허남숙 여사님은 며느리의 원망 가득한 목소리를 들으며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저만 산다고 이 더러운 세상에서 삶이 사라지나요? 가슴에 묻은 아이를 어찌 그리 빨리 잊으라고 하실 수 있냐고요. 며느리는 조곤조곤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허 여사님은 며느리의 이야기를 들으며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을 정도로 부끄러워졌습니다. 아이를 잃은 어미에게
너무 모진 말을 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려 제 뱃속에 7개월 동안 살아 숨쉬고 있었어요. 제가 쓰러지지만 않았어도, 폐를 부딪히지만 않았어도 지킬 수 있는 아이였다고요. 허 여사님은 머리가 띵하고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허 여사님과 남편은 그저 며느리에게 운이 나빴다고 위로했지만 며느리는 자신이 쓰러졌기 때문에 아이가 그렇게 되었다고 자책했습니다. 제가 살인자예요. 허 여사님은 자신의 생각이 너무 짧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을 마주하는 것이 곤욕스러워진 허 여사님은 결국 그 자리를 피하고 싶었습니다. 아들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하고 진도로 내려왔습니다. 남편은 허 여사님의 마음도 며느리의 심정도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아들은 며느리의 마음을 추스르도록 옆에서 힘이 되어주겠다고 했습니다. 병원도 데려가 볼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와이프가 먼저 연락할 때까지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때부터 허 여사님과 남편은 며느리가 하루빨리 쾌차하기를, 마음이 건강해지기를 기다렸습니다. 물론 단시간 내에 회복할 것이라는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잃은 부모의 심정을 알지 못하는 허 여사님이 속단할 수는 없었습니다. 명절이 다가올 때마다 살갑게 굴던 며느리는 더 이상 진도에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받은 상처가 그만큼 컸던 탓이었습니다. 명절에도 연락 한 통 없었고 아들만 슬쩍 내려와 인사만 드리고 다시 서울로 돌아갔습니다. 얼굴이 피곤해 보여 하루 자고 가라고 해도 금방 올라가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아들은 며느리가 정신과 치료를 병행하고 있으며 무기력증과 우울증으로 입원 치료까지 권유받았다고 했습니다. 당연히 회사에도 병가 처리를 하고 길게 쉬기로 했으며 약도 한 움큼씩 먹고 있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그런 며느리가 너무나도 걱정이 되었습니다. 허 여사님과 남편은 잘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아들을 다독였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죽어가는 얼굴로 인사만 드리고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그러자 방정맞은 옆집 민승이네가 신이 나서 허 여사님에게 슬그머니 와서 염장을 질렀습니다. 거 봐요. 그 집도 이혼한댔잖아. 잘하는 며느리라고 해봐야 3년을 못 간다니까. 우리 예전 며느리 봐봐. 3년도 안 돼서 이혼했잖아. 아무튼 서울 것들이 다 그렇고 그렇다니까. 허남숙 여사님은 민승이 엄마와의 말다툼이 절정에 달했을 때 참지 못하고 그녀의 머리채를 잡고 악을 쓰며 휘둘렀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나와서 허 여사님을 말렸지만 그녀는 발길질까지 하며 난리를 쳤습니다. 민승이 엄마는 허 여사님의 반응에 어이없어 하며 경찰을 부르겠다고 했습니다. 경찰 불러봐. 누가 이기나 보자, 이년아. 허 여사님은 눈물을 흘리며 소리쳤습니다. 경찰에 고소하면 나도 너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거야. 남편도 다가와 경고했습니다. 한 번만 더 우리 며느리 욕하고 다니면 다 뒤집어 엎어버리거니 그래하쇼. 민승이 엄마는 당황하며 우물쭈물했습니다. 뭐, 그 집 며느리가 아픈 걸 알았나? 몰랐지. 허 여사님과 남편은 끈질기게 며느리가 다시 연락해 올 날을 기다렸습니다. 아들이 원했던 대로 절대로 먼저 연락하지 않았고 간간히 아들에게서 듣는 며느리 소식으로 만족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1년을 기다리고 2년을 기다렸습니다. 며느리는 점차 호전되어 아들이 전화하는 횟수도 진도로 내려오는 횟수도 늘어났습니다. 아들의 근심 가득했던 얼굴도 점차 활기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오랜 병가를 지속할 수 없어 결국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일에 열심이던 며느리가 이렇게 허무하게 퇴직하게 되었다니 허 여사님의 마음이 싱숭생숭했습니다. 그러나 며느리는 명상도 하고 운동도 다니며 건강을 찾으려고 노력 중이었습니다. 병원에서 먹던 약도 많이 줄어들고 병원 가는 횟수도 많이 줄었다고 했습니다.
아직까지 진도에 내려올 용기가 나지 않는다고 아들에게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허 여사님과 남편은 괜찮으니 며느리를 잘 보살펴 주라고 말했습니다. 아들이 서울로 올라가겠다고 인사하는데 허 여사님은 문득 된장찌개를 좋아했던 며느리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잠시만 기다려봐라. 허 여사님은 된장을 큰 통에 듬뿍 담아 아들에게 들려보냈습니다. 며느리가 우리 집 된장 좋아했잖아. 이거 먹고 기운 차리라고 전해줘라. 그날 저녁 2년 만에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허 여사님은 화들짝 놀라 꿈인가 생시인가 고민하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예, 아가. 허 여사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며느리는 훌쩍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허 여사님도 눈물이 났습니다. 예, 도대체 뭐가 그리 죄송하니? 내가 내 마음 하나 헤아리지 못해서 막말을 했다. 내가 괜찮다. 얼굴 안 보고 살아도 되니까 우리 며느리 마음 건강부터 되찾자. 응. 며느리는 계속 울면서 주문을 외우듯 말했습니다. 버텨낼게요. 살아낼게요. 그렇게 전화라도 하니 허 여사님의 마음이 사르르 풀렸습니다. 허 여사님도 사람인지라 가끔 원망도 했지만 끈질기게 며느리를 기다렸습니다. 며느리가 발기를 끄는 지 3년 4개월째 새해가 찾아왔습니다. 그날도 아들 혼자 오겠거니 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들과 함께 며느리가 진도에 내려왔습니다. 허 여사님은 며느리의 얼굴을 보고도 믿기지 않아 입을 떡 벌렸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늦어서 죄송합니다. 허 여사님은 며느리의 등을 살짝 때리며 말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 그만해라. 너 죄송할 거 하나도 없다. 잘했다. 그러자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드릴 말씀이 있어요. 덜컥 겁이 나서 무슨 일이냐고 물으니 며느리는 초음파 사진을 내밀었습니다. 저 둘째 임신했어요. 지금은 정신과 약도 다 끊었고 가끔 심리 상담만 받아요. 어머님이 주신 된장 먹고 정신 차렸어요. 감사합니다. 허 여사님은 초음파 사진을 들고 엉엉 울었습니다. 둘째가 찾아왔구나. 아이고, 귀한 우리 둘째가 찾아왔어. 그러자 며느리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어머님, 잘 보시면요. 그 안에 셋째도 있어요. 며느리는 겹경사로 쌍둥이를 임신한 것이었습니다. 허 여사님은 며느리를 안고 동네라도 한 바퀴 돌고 싶었지만 혹시 배가 눌릴까봐 살짝 안아주기만 했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렀고 며느리는 임신 8개월이 되었습니다. 허남숙 여사님은 하나밖에 없는 며느리의 산후조리를 도와줄 거라며 아들 집에 들어가 살기 시작했습니다. 9개월이 되자 며느리는 제왕절개를 통해 건강한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온 가족이 기쁨에 찬 얼굴로 며느리를 축하했습니다. 며느리는 그제야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님, 저 너무 행복해요. 이제야 실감이 나요. 그동안 제가 방황했던 것 끝까지 기다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허남숙 여사님은 며느리를 꼭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아가, 괜찮다. 너만 행복하다면 뭐가 문제겠니? 이제 우리 가족이 더 든든해졌구나. 나도 정말 행복하다. 온 가족은 그 행복을 나누며 함께 웃었습니다. 며느리는 아이들을 보며 눈물을 흘렸고 허 여사님은 그런 며느리를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쌍둥이들의 울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우며 가족들은 새로운 시작을 함께 축하했습니다. 이제 허남숙 여사님은 며느리와 함께 아이들을 돌보며 행복한 시간을 보낼 준비를 했습니다. 며느리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고 허 여사님도 더할 나위 없이 만족스러웠습니다. 우리 가족, 이제 더 행복하게 살자. 건강하게 오래오래. 온 가족은 그 다짐을 가슴에 새기며 앞으로의 행복한 날들을 기대했습니다.
여기까지가 허남숙 여사님의 사연이었습니다. 며느리의 심정을 끝까지 이해해 줄 수 있는 넓은 아량이 있는 허남숙 여사님이 정말 멋있습니다. 사소한 의견일지라도 사연자분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노골적인 악성 댓글은 사연자분에게 상처가 될 수 있으니 삼가주시기 바랍니다.